안녕하세요. 도선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모죽질환과 복습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낭도 드고 가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였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팔구체였었고요. 그 다음에 봄이 그립다라고 해서 이 봄은 죽지랑이 살아있던 때였고요.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죽지랑의 얼굴이 주름이 늘었다 혹은 헐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생 무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지랑과의 재회를 희망하고 있었죠. 창기파랑과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담사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이 충담사가 지은 안민가가 바로 오늘 배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19체 한가였었고요. 세 번째 김한진 해독과 양주동 해독이 달랐죠. 김한진 해독은 독백 형식이었고 양주동 해독은 문답 형식이다 라고 배웠고요. 기파랑의 정신, 고결하고 신성하고 맑고 깨끗하고 고든 절개의 정신을 나타내는 자연물들이 있었죠. 달, 모래, 물, 숲을, 자갈, 자카지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기파랑의 정신을 덮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연물이 있었죠. 눈과 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민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안민가는요. 신라 경덕왕이 우리 충담사에게 나라가 요새 너무 어지럽고 민생이 흉흉하니까 조금 안정을 위해서 좋은 노래를 지어달라고 오더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문학작품이거든요. 국적 문학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어떤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딱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충담사가 승려인데도 불구하고요. 불교 사상이 아니라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책인 논어의 한 구절을 따와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 논어에 보시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게 있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교적 정신을 가진 유일한 향가입니다. 유교적 정신을 다룬 유일한 향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좀 배우고 따르게 하는 하나의 사상이자 교훈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유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논어의 내용이 사실 전부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줄, 군은 업이여, 당연히 아버지여 라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 신하는 다자샬,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 단어가 나올 건데요. 닷 이렇게 반치음으로 돼 있는 요게요. 바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어떻게? 사랑하실 누구겠어요? 어머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미는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이 무엇을 알까요? 배운 거죠? 사랑을 알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군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아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뭘까요? A는 B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죠? 맞아요. 은유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 부분에서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네, 군과 신과 민의 관계를 은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물의 다희 살손 물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구물거리면서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쓸게요.
그래서 구물거린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기생충 느낌이 나는데요. 어쨌든 백성이 조금 아래에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약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백성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백성들, 이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들을 먹이고 다스리여 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이들은요,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요, 열심히 먹여요. 누가? 군과 신하가 열심히 먹인단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할 겁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갈겨? 라고 말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갈까? 라고 한다.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안 가는 거죠. 안 갑니다. 나라 악 디니디 알고다. 나라가 유지, 지니다. 나라를 지니는 거죠. 유지될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구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다스리면 아,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가겠어 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뭘까요?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먹이고 다스리면 되는 거죠.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날단 있습니다. 자, 이 다이는 그 당구 다이가 아니에요. 자, 군다이 뭘까요? 임금답게. 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까요?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안민가를 설명할 때요. 물론 기 부분,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은유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가정을 하면서 직설적 화법을 쓰고 있고 약간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 문학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고전 문학을 배우면서 앞으로 시도 계속 배울 거고, 산문도 배울 건데, 유교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교 정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조선시대 때는 거의 통치 사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교는 옛날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도덕 사상이죠. 네,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어진 성품, 이게 뭐냐면 바로 유교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자 보신 적 있으시죠? 인을 강조하고요. 나라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 이거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강오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삼강오륜은 우리가 좀 유식해지려고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3개의 강령과 5개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것만 봐도 유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삼강은 뭐 충, 효, 열이에요. 여기서 조금 주목할 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교가 뭐 불평등이나 이론에 치중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사장의 길로 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라 라고 하지는 않아요. 서로 존중하고 도와라 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륜 볼게요. 부자유친, 구신유의, 부부유별, 장우유서, 붕우유신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막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좀 유식하려면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배운 안민가를 정리하겠습니다. 충담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적은 뭐였을까요? 교훈을 주고 싶고 약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교훈과 설득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유교적 이념을 가진 유일한 향가고요. 19채의 향가였어요. 중간에 보시면 아으 이렇게 후렴구 낙구 있었고요. 기서결의 구조, 군신민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은유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민가는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깃들여져 있는 유교 사상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상당히 까다롭지 않은 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